개인 사업자를 낸 지 딱 4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제 주변에 독립다능인이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억 단위의 1년짜리 프로젝트가 들어오게 됐고 자연스럽게 사이드 콜렉티브라는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협업한 크리에이터 수는 300명이 넘고요. 사이드가 프리워커들과 나눈 총 금액은 수억 원에 이릅니다. 4년이나 걸릴 수 있니?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빠르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잉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사실 작년에는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원하는 만큼 제 개인 창작이나 기록을 하는 데는 시간을 좀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2025년에는 다시 예전처럼 좀 힘을 빼고 기록을 꾸준히 하자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이 저한테 조금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사이드라는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를 낸 지 딱 4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제 일의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1인 개인에서 출발을 해서 사이드라는 커뮤니티 형태로 발전을 했고 2023년에는 사이드 콜렉티브라는 법인도 설립을 해서 다양한 동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프리랜서 4년차가 된 기념으로 특별한 일의 방식과 제 일이 진화한 형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개인의 해였던 것 같아요. 2020년에 회사 생활로부터 아예 졸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좋아하는 건 너무 많은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지? 회사를 다닐 때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다능인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하면서 제 자신에게 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와프닉이라고 이제 테드 강연에도 나온 적이 있고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을 쓴 다능인이라는 단어를 발견한 사람에 의하면 많은 관심사와 창의적인 활동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저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한 가지 분야로 자신을 제한짓지 않고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가지에 얽매여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시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경험을 조합해서 나만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되게 회사도 자주 옮겨 다녔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나는 한 곳에 꾸준히 정착을 하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자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다능인이어서 그렇다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내가 틀리거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 바로 사이드예요. 2020년 8월에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너 꿈이 뭐야? 라고 하면 나 저거 되고 싶고 이것도 되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모으고 싶다는 마음에서 개인적으로 보내는 뉴스레터로 시작을 했고요. 저 혼자서 20팀이 넘게 인터뷰를 했었고 각자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결해 가는지 그들의 과정과 방식을 소개하고 인터뷰 글로 풀어내면서 제가 만든 웹사이트가 하나의 미디어처럼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제 제가 만든 제 사이드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 사이드가 사실 이때도 사이드로 개인 사업자를 내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제 사업이나 회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수익 창출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2022년은 커뮤니티의 해였어요. 사이드에 자기 얘기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빠르게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제 취약성을 먼저 풀어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고민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사이드 뉴스레터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같이 알리는 일들을 초반부터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때부터 연결된 인연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 주변에 독립다능인이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사이드가 플랫폼처럼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일을 하는 거에 조금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했던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작가님이 혜윤님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래요? 같이 잘 먹고 잘 살래요? 지금 혼자서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은데 이거를 되게 많은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혜윤님은 어떤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오히려 저에게 건네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벙쪄서 나 이거 같이 더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전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크루들을 뽑게 됩니다. 키님,
슬기님, 올리비아 이렇게 커뮤니티를 같이 빌드업해가는 멤버로 먼저 영입을 했었고 마스 커뮤니티도 시작을 했어요. 마스는 사이드의 프리미엄 멤버십인데요. 사이더들이 품고 있는 크고 작은 꿈들을 각자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 각자 잘 이룰 수 있게 함께 응원을 하고 작업을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입니다. 일단 마스 멤버가 되면은 출국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 노션에다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먼저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한 2개월간의 액션 플랜을 설정을 하고 중간중간 서로의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이라는 저희의 온라인 작업실에 모여서 같이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모임을 먼저 만들어서 이 안에서 먼저 팔아보고 아니면은 내가 쓰고 있는 글들을 여기서 먼저 공유를 해보고 이거를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되게 답답할 때 그런 고민들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마스 4기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뉴스레터랑 웹사이트에도 구독자인 사이더들의 이야기를 더 끌어올 수 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길 예정이라서 사이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부터는 단연 콜렉티브의 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저라는 1인에서 함께로 확장을 했던 해였어요. 연결된 사람들과의 프로젝트가 점점 더 길어지고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억 단위의 1년짜리 프로젝트가 들어오게 됐고 제가 매달 사이드 이름으로 페이하는 프리랜서들이 20명이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사이드 콜렉티브라는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콜렉티브에서 협업한 크리에이터 수는 300명이 넘고요. 사이드가 프리워커들과 나눈 총 금액은 수억 원에 이릅니다. 독특한 형태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자유의 형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이 형태조차도 누군가와 나누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주고 있으니까 조금 건강하게 일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기여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법인 이름을 사이드 콜렉티브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콜렉티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을 의미합니다. 수직적으로 이렇게 딱딱 조직 구조가 잡혀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점점점점 많이 이렇게 원형으로 모여있는 느낌이에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고 혼자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이뤄나가면서 더 강하게 결속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이드 콜렉티브도 마찬가지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기획자, 에디터, 디자이너, 공간 디자이너, 영상 감독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고 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자발적인 독립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일을 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프리 에이전트들이고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일을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터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대기업부터 글로벌 브랜드는 물론이고 비영리 단체나 문화예술, 행사, 스몰 브랜드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의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일정과 업무 범위에 따라서 프로젝트마다 멤버들을 이렇게 저렇게 꾸려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건요. 제가 상상하는 일들을 진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사이드 콜렉티브 멤버들로부터 지난 2년간 제일 많이 들은 문장을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이 말이 너무 뿌듯한데요. 저는 이미 원격으로 일하는 게 되게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이드 콜렉티브가 일하는 방식도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원격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 안에서도 물론 모여서 일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원격으로도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많이 굴러온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뿌듯함이 있고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되게 꿈꾸고 바랬던 원하던 형태의 회사를 결국에는 지금 직접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사이드 콜렉티브는 되게 회사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엄연한 회사거든요. 앞으로의 사업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서 3가지 사업 갈래가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커뮤니티, 다능인이 연결되고 함께 창작을 하고 성장하는 사이드 커뮤니티가 있고 콜렉티브는 이제 브랜드의 펜을 만드는 브랜딩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다능인 정예 요원들이 모여서 만들고
만들고 있는 스튜디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사이드 센터라고 있어요. 다능인을 위한 영감, 정보, 그리고 독립적인 창작을 돕는 미디어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이드의 구조를 조금 다시 잡고 리브랜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조 잡는 거를 재영님이랑 같이 하고 디자인도 새로 잡고 여기에 이제 다현님, 예신님까지 같이 붙어서 리브랜딩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다 아우르는 거는 사이드 유니버스라는 이름으로 이어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일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이드 첫 뉴스레터를 제가 보는 게 2020년이에요. 정말 처음 이거를 떠올리고 시작했던 건 2017년입니다. 그때 회사랑 알바랑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나 진짜 앞으로 무슨 일 해야 되지? 이거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한 1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자발적인 백수로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다 부딪혀보자. 1년만 그렇게 보내보자 하고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진짜 그냥 궁금했던 회사에 콜드 메일 보내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게 제 사이드 프로젝트였거든요. 이거를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브런치에 매거진을 만들어서 연재를 했었어요. 이때 제가 sideproject.co.kr 도메인을 구매를 해두고 제 안에 이거 언젠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3년을 묵혀두다가 2020년에 회사를 나와서야 이제 웹사이트도 열고 뉴스레터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저는 그게 너무 붕쳤던 게 저 영어 보내면서 혼자 제 스스로한테 야 혜연아 드디어 했다. 4년 만에 했다. 어떻게 이렇게 4년이나 걸릴 수 있니?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빠르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너무 늦은 때란 없다. 2주나 늦었어. 작년에 하려고 했는 거 올해 못했네. 그러면은 지금 그걸 하잖아요. 그거 진짜 빠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실패하더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나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나 영감이 떠올랐어. 막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해보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정말 어떤 갈래로 뻗어나가고 어떤 사람 눈에 띄어서 어떤 기회로 연결이 되고 이 세계가 어떻게 확장될지 정말 안 해보면 모릅니다. 이 마법 같은 이 문을 꼭 열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여정은 각자의 여정이 다 달라서 고유의 방식대로 또 되게 매력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워낙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응원을 하면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여러분 혹시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콘텐츠 만들 때 좀 참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